안녕하세요, 선생님들. 4강을 시작해 볼 건데요. 4강에서는 벡터네이터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도구들인데요. 첫 번째는 선택 도구예요. 그래서 선택 도구를 클릭하고 각각의 개체를 선택해서 위치를 변경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영역을 선택해서 다중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 도구를 클릭하게 되면 또 그 부수적으로 또 아이콘들이 하나씩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다중 선택 도구예요. 그래서 선택 해제, 선택 해제를 해서 여러 개의 도구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선택된 도구들을 옮겼을 때 복제를 해서 옮길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 개체들을 돌려줄 수 있어요. 회전시키는 도구입니다. 중심점을 정해주시고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도구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도구로 먼저 이제 이 가운데에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얘를 가운데 기준점으로 확대해 줄 수도 있고 축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기준점을 다른 곳에 두시고 나서 그 기준점으로 확대, 축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노드 툴입니다. 이 노드 툴은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이 앵커 포인트를 직접 선택하셔서 위치를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이 포인트의 성격을 바꿔 주셔서 모양을 변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첫 번째 그 부수적인 아이콘은 다중으로 그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는 도구이고, 두 번째는 이 기준점을 통해서 회전시켜 주는 겁니다. 대신 전체를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들만 회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확대는 이 포인트들을 확대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 지금 모양은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되지 않은 이 포인트는 커지지 않고 나머지 포인트들만 확대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도구는 가위 도구인데요. 자, 실제로 이런 모양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패스로 연결되어 있죠, 앵커 포인트들이. 근데 이 패스의 중간에 이 가위 도구를, 자르기 도구를 선택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가운데 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하나였던 패스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노드를 선택하여 이 포인트를 이동해 보십시오. 그러면 중간이 잘려져 있는 것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펜 도구인데요. 펜 도구는 선생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고 싶을 때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지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연필 도구입니다. 선택을 하시면 여기 또 조절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그린 이 선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가 작아지면 내가 그렸던 이 거칠거칠했던 진짜 연필로 그렸던 것 같은 이 느낌이 그대로 살아서 도형이 생성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브러쉬 도구인데요. 브러쉬는 먼저 브러쉬의 크기를 설정해 주십시오. 브러쉬 크기를 설정하시고, 보통 이제 모양을 만들기도 하지만 저는 보통 이제 글씨를 쓰고 싶을 때 간단히 그때 자주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텍스트 도구입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일단 영역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는 모양 도구인데요. 모양 도구는 일단은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형 모양의 모서리에 굴곡을 정해줄 수 있는 조절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서리가 둥근 모양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 도구를 한 번 더 선택하게 되면 다른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다각형 같은 경우도 각의 개수를 정하셔서
그려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원 같은 경우는 타원을 만들기도 하지만 정원을 만들고 싶으실 경우에는 먼저 드래그를 하시고 아무 화면이나 터치를 하나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정원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 모양처럼 만드실 수도 있죠. 그래서 뾰족한 개수를 먼저 정해 주십시오.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빛 모양과 비슷해지겠죠. 저는 11개만 해볼까요? 11개를 해서 먼저 정해 주시는데요. 지금은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선생님께서 뭔가 더 뾰족한 모양을 만들고 싶을 때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안쪽에 있는 포인트들이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 그걸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앵커 포인트가 이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화면을 다른 손가락으로 한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것들만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양과는 조금 다른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직선도 그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을 그릴 수도 있는데요. 이 조절창은 숫자의 크기를 크게 해주면 좀 더 원의 그 굴곡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실제로 저는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이 세 개는. 근데 일단 어떤 도구인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우개 도구인데요. 어떤 그 도형이 있을 때요, 이 도형을 지우개가 지나간 자리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또 이 그 손 도구는요, 이 캔버스의 위치를 이제 옮겨 다닐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보다는 보통 두 손가락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또 그 돋보기 도구, 확대하는 도구 역시 한번 클릭할수록 확대가 되는데 원래 이제 두 손가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일단 도구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 펜 도구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강을 마치겠습니다.